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2-306-53 판결 사건명 지적 재조사 경계 결정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지적재조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 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 제2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제3호 경계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 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330-25 판결 사건명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취소 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일정한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등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 방법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 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제10조의 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 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 제3항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 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은 금융기관 외에 내국법인인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제1호 라목 1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 제3항의 적용 대상.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 행위만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은 부칙. 2010년 3월 22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의 6,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포괄 1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 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헌과 불리한 확장 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